안녕하세요. 인생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있죠. 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나? 나는 진짜 지금 나답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질문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좀 더 좀 자유롭고 좀 더 가볍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 하면 떠오르는 그 수식어가 바로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유인이란 그런 상징어가 됐을까? 나도 한번 그처럼 한번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이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좀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발음이 어렵죠? 네, 그게 영어권이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의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는 1883년 그 그리스 그 중에서도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어요. 크레타 섬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로마 시대의 주 무대였죠. 그래서 이 크레타는 그 당시에 그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크레타의 그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으로 상남자였어요. 그리고 터키로부터 독립을 갈망하는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카잔차키스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집필을 하고 또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크레타의 그 독립을 위해 노력을 했고, 독립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 있는 크레타인들의 그 어떤 정신세계, 문화세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평생을 바친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의 공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작가 이름을 따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예요. 그러니까 크레타인들이 얼마나 이 카잔차키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그 카잔차키스의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스스로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은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대서사 시인인 호메로스, 그 다음에 베르그소, 그 다음에 니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르바를 꽂아요. 근데 조르바는 이 사람이 그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아니고 진짜 이 작가가 만나서 사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 소설을 집필을 했죠. 결과는 완전히 큰 성공을 이뤘죠. 그의 대표작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소설이기도 하답니다. 이 사람의 묘비명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 그 작가 묘비명이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왜 버나드쇼 아시죠? 그 사람의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의 묘비명이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게 그의 묘비명이에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의 인생관을 집약한 그런 묘비명인데 그의 삶을 관통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자유였어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소설 속을 좀 살펴보면 네. 그 제목을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 네. 근데 조르바가 소설 속의 주인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조르바가 주인공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인공은 조르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이 소설은 그 나라는 화자의 시선으로 이 얘기를 풀어가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이야기와 내가 바라본 조르바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거의 이렇게 반반씩 중심을 잡고 있어서 저는 주인공은 조르바, 그리고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나, 이렇게 두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사람은 그 30대의 젊은 남자, 그 다음에 책 벌레인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싶어서 크레타 섬에 그 갈탄을 채취하는 탄광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레타에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이 조르바라는 남자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의 표현에 의하면 조르바는 온갖 풍상을 겪은 주름투성이인 키 크고 마른 60대 남자,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60대 남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30대 남자.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람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도 이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서로를 보고 어떤 결이 같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 나는 이 조르바를 그 탄광 사업의 그 감독관으로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크레타 섬의 해변가의 오두막집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제 탄광 사업을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소설의 주된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 조르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궁금하죠? 예,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자유인일까 하고 궁금하죠? 조르바는요, 학교 문턱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지혜와 어떤 자신의 삶의 철학을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크레타 섬에 이렇게 처음 갔잖아요. 첫날에 그 여인숙 주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물간 옛날 캐바레 여가수였어요. 하루 사이에 자기 여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조르바한테 홀딱 반했죠. 예, 그런 사람인데 또한 예로 보면 유명한 일화인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조르바 그 왼쪽 새끼손가락에 반쯤 달려 있는 거예요. 조르바 당신 그 새끼손가락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 두목. 이제 이 조르바는 이 나를 이제 두목이라고 불러요. 두목,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는데 한동안 내가 도자기에 미쳤었다.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질을 해야 되잖아요. 물레질을 하려 보니까 자꾸 생기숟가락이 자꾸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게 걸려갖고 도자기가 자꾸 모양이 삐뚤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끼를 들어서 자기 새끼손가락을 확 내리쳤대요. 와,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반응이 어때요? 저런 미친 사람 봤나?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 나라는 이 두목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와, 그 옛날 그 알렉산더가 왜 그 고로디우스의 매듭 있잖아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매듭을 칼로 탁 내리쳐서 풀었잖아요. 그것처럼 조르바도 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만의 어떤 지혜와 용기로 단숨에 이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감탄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죽이 딱딱 맞는 거죠. 네, 그런 일화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크레타 섬에 이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뭐 자고 싶은 것도 뭐 참고 그리고 뭐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도 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습이 불균형스러워 보이고 엉뚱한 곳에서 이제 타락한 모습이 보이면서 조르바가 그래요. 아, 이거는 옳지 않다. 이 인간의 욕망을 저렇게 참고 제한한다고 해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인데 내가 버찌에 미친 적이 있었다. 버찌, 먹는 버찌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마음껏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 먹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 버찌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러던 내가 버찌에 완전히 휘둘리겠다 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조르바가 어느 날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은잎 한 입을 훔쳐요. 시장에 가서 버찌를 한 숟구리 사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도랑에 가서 그냥 신물이 나고 토할 때까지 그거를 먹는 거예요. 진짜 다 먹고 나서 그냥 다 토해버렸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진짜 버찌를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버찌를 먹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서 자기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술이나 또 담배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버찌를 먹었던 것처럼 자기 욕망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조르바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직접 체득한 걸로 점점 자기만의 어떤 가치를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이제 조르바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불가리아랑 이렇게 인접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조르바가 이제 비정규군 이제 전투 요원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가리아인 중에 낮에는 이렇게 신부로 일을 하고 밤에는 역시 전투 요원으로 일하면서 그리스인 마을에 가서 막 그리스인들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하는 그런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임무를 띠고 몰래 신부집에 잠입해서 이제 칼로 단숨에 그 사람의 목을 이제 자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이제 자기와 동료들의 식량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민간인 차림으로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걸 사고 그 신부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린애들 5명이 검은 상복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아마 10살부터 뭐 8살, 5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니네는 누구니 했더니 우리 아빠는 신부, 여기 사는 신부였는데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조르바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늘이 어지러지러고 세상에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하면서 내가 한 짓이 과연 뭐였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애들에게 주고 먹을 거 산 것도 다 주고 정말 돈만 남겨놓고 다 주고 있는 힘껏 막 달렸대요. 그러면서 과연 나라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는 뭐고 불가리아는 뭐고 터키는 뭐냐 하면서 자기는 어떤 조국, 나라라는 그런 경계에서 해방이 됐대요. 좀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나라의 어떤 개념이 없어지고 세상을 두 분류로 나누게 됐대요. 하나는 좋은 사람, 하나는 나쁜 사람.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지 않고 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어떤 인간이냐면 먹고 뭐 마시고 그다음 뭐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구더기에 밥이 되는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류애를 느낀 거죠. 이렇게 조르바는 이렇게 점점 높은 경지로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작가인 화자인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 사람은 또 어린 나이 같은 천진무구한 면이 있어요. 그 해변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일 보던 바다인데도 어느 날 조르바가 두모 저기 저 건너에 있는 저게 뭐죠? 저 파란 빛깔의 저 기적은 뭐예요?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있던 화자가 자, 나 이게 미쳤어? 맨날 보던 바다 보고 왜 이래? 그러더니 이제 봄이었어요. 꽃이 막 만발하니까 저 꽃잎으로 핀 그 저 초록 앞치마를 입은 저건 뭐예요? 저 기적은 대체 뭐란 말이에요? 저게 대지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하면서 나는 맹세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 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내가 조르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맨날 본 거잖아 했더니 대꾸도 않고 팍 뛰어나가더니 막 이렇게 뒹굴면 풀밭을 뒹굴다가 막 혼자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조르바는 이제 모든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보고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천진무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조르바가 여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왜 처음 보자마자 그 크레타 여인석 주인을 자기 여제로 만들었잖아요. 이 조르바는 딱 정식 결혼을 한 건 한 번이었대요. 근데 뭐 한 몇 년 살거나 몇 개월 살다만 여자는 뭐 수도 없이 많고 하룻밤 잔 여자는 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일 중에 하나가 행상을 해서 갖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제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자기는 잠자리를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마을마다 각 과부가 한두 명씩 꼭 있는 거예요. 과부 집에 가서 물건을 조금 선물로 주면서 나를 좀 재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재워준대요. 그래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떠나면 백이면 백다. 제발 며칠만 더 자면 안 되느냐. 다시 좀 돌아오면 안 되느냐 하고 여자들이 다 자기를 붙든대요. 그러니까 이 조르바가 하는 철학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 외로운 여자가 같이 있어달라고 이렇게 붙잡는데 그걸 떨치고 나가서 그 외로운 여자가 한숨 짓게 만드는 남자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하느님 용서하지 않을 거래요. 그거는 남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조르바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셔갖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네, 네. 또 다른 주인공인 화자 네. 아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네, 궁금하죠. 네. 이 조르바는 맨날 나 두목 보고 놀려요. 책벌레 제발 책 좀 덮고 세상으로 좀 나가라. 그만 좀 읽어라. 막 그렇게 놀리는데 이 사람은 천생 정말 책을 읽고 사색하고 그래도 글 쓰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르바한테 광산일을 다 맡겨버려요. 자기는 참견을 안 해요.
돈 계속 대주고 조르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대로 하고 조르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 대신에 자기는 뭐 하느냐면 뭐 해변에 나가서 수영하고 책 보고 산책하고 또 한참 또 부처에 대해서 심취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또 완성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즐거운 행복은 조르바 빨리 당신이 살았던 얘기 좀 해줘 하면서 조르바가 하는 얘기를 막 듣는 걸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책에서 나온 얘기니까 자기 철학적인 거, 사색적인 거니까 굉장히 좀 관념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읽기가 조금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코 이게 가볍지 않고 조르바의 얘기랑 거의 이제 반반씩 중요하게 비치는데 이제 그걸 느끼죠. 이 화자인 나는 이렇게 잉크와 펜으로 만들어진 나의 언어와 나의 사색은 금방 부스러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이 조르바가 말하는 언어는 온갖 모든 온몸으로 체험해서 나온 그 온기 있는 사람의 그 말이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생각들도 어떤 그 따뜻한 온기를 품은 대지에서 품어나오는 그런 말인 거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책 속에 파묻혀서 또 소파에 앉아서 막 고뇌에 차서 나오는 그런 어떤 피가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말이라는 걸 느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조르바한테 더 끌리고 조르바한테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이 소설책의 제목은 조르바가 아니라 네. 그리스인 조르바예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냥 조르바보다는 이 사람이 또 그리스인이고 작가가 또 그리스, 특히 그 크레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복잡한 얘기보다는 네, 그리스인 조르바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독자에게 또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냥 조르바 하면 너무나 그 광범위한 사람이지만 그리스인 조르바, 그 중에서도 어떤 자유인, 그리스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네, 저는 정말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소설의 어떤 클라이막스이자 그 결말 부분인데 광산 사업을 하려면 그 깽을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목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이 목재를 실어 나르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막 노새 같은 데다 이렇게 짊어갖고 날르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노새를 구하기도 막 어렵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르바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높은 데서 이렇게 경사지게 해변까지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왜 도로레로 해갖고 고가 케이블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걸 고안을 해요. 만약 이게 성공하면 쉽게 목재도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이 탄광 사업은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르바가 그거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그게 개통식이라고 그러나요? 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막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몰려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주 보기 좋게 완전 실패를 끝나요. 다 무너지고 뭐 폭발하고 뭐 위험한 지경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 마을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왜 그런 후에 어떤 정적이 흐르잖아요. 해변에 남은 건 조르바와 낫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조르바가 이렇게 나이 눈치를 보더니 부모 저기 파티하려고 저 양고기가 잘 익은 것 같은데 한 점 먹어보겠어? 그래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면 어떻겠어요. 내 돈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건데 저 조르바가 망쳤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이 나와 하고 화를 낼 텐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래 빵과 술도 좀 가져와.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 하면서 즐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조르바에게 그러죠. 조르바 나 춤 좀 가르쳐줘. 나 춤 좀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 두 남자가 해변에서 조르바가 이렇게 춤을 추니까 나 두목이죠. 따라서 막 춤추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두 남자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조르바가 이래요. 두목,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 말은 하겠다. 내가 사람 중에 당신보다 더 사랑한 남자는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이 말을 어떻게 혀로 표현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한번 춤으로 보여주겠소 하고 해변에서 막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떤 일치된 그런 느낌의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영화로 상영이 됐었대요. 근데 그 옛날에 혹시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 젊은 분인데 아세요? 그 배우가 지원을 했는데 그 춤을 너무나 멋들어져 춘 거예요. 아주 명장면으로 꼽히는데 이 춤을 추고 있고 그 춤을 바라본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너무 뜻밖에도 자기를 온갖 누르기던 모든 것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잃은 이 시점에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뭐 노새, 케이블카 다 날아갔잖아요. 해방감을 맛봤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동거는 끝이 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애써 담담한 듯이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각자 이제 살면서 몇 년 동안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 받다가 어느 날 이제 조르바가 이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소설이 끝난답니다. 어땠나요? 인상적이에요. 아주 그 얘기해 주신 게 되게 그림처럼 네, 잘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조르바의 그 자유로운 영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네. 어떤 점이 되게 자유롭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저도 좀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자유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자유일 수 있지만 그내 의식이 뭔가 갇혀 있다가 거기서 뚫고 나오는 거, 그 경계에서 뚫고 나오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조르바가 이렇게 좀 초월한 듯한 아기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는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경계, 허물 그런 것들을 스스로 온몸으로 체득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또 자유를 느낀 게 아닌가. 그 춤도 그 자유의 자기 표현이잖아요. 저는 그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자유를 너무나 절절히 느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춤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이 책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